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뉴스입니다. 일본이 고등학교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영토 도발 내용이 교과서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입니다. 정철규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내용을 고등학교 학습 지도 요령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까지 확장한 것으로 학습 지도 요령은 일본 정부가 학생들에게 꼭 가르치도록 정한 최저한의 학습 기준입니다. 학습 지도 요령에 들어간다는 것은 교과서 제작 내용에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영토 왜곡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입니다. 이미 일본 검정 교과서 24종 가운데 19종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담겨 있지만 법적인 강제 사항이 된다는 점은 무게감이 다릅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 데다 우리 정부도 강하게 시정을 촉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국가가 정당하게 주장하는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공교육에서 당연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나라와 다투고 있는 독도와 함께 중국과 분쟁 중인 갸오위다오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 아베 총리가 최근 사학 스캔들로 퇴진 압력을 받는 가운데 지지 기반 세력을 의식해 영토 도발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 문제로 살얼음을 걷는 한일 관계는 물론 북한을 둘러싼 대화 국면에서 중국까지 도발하며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OBS 뉴스 정철규입니다.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을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의무화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정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거듭된 경고에도 일본 정부는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잘못된 역사인식을 계속 주입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할 경우 과거사에서 교훈을 얻을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개최됩니다.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진 만큼 관련 후속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준비위는 지난 16일에 1차 전체 회의를, 지난 21일 2차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사실상 타결했다고 발표한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에 대해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미룰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확실히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협상 결과 철강 관세 면제국 지위를 얻어내고 농업 분야도 지켜냈지만 자동차는 미국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청와대를 방문하는 양재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을 접견합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시 주석 사이에 북중 정상회담에서 오간 대화의 내용과 의미 등을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 핵폐기 후 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북한에 적용하기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사견임을 전제로 검증과 핵폐기는 순차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비아식 해법은 미국 내 강경파들 사이에서 북핵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최근 미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존 볼턴은 리비아식 해법의 전도사로 불립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해외 자원 개발 실패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실을 입은 공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 잠식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공단이 떠안는 식으로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 개발을 주도했던 공기업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입니다.
이들 3사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33조 8천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중 손실로 확정된 금액만 13조 3천억 원. 회수율은 당초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38%에 불과합니다. 해외 자원개발 실패는 이들 3사의 경영난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광물공사의 경우 2016년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부채는 5조 2천억 원 규모이며 올해에만 7,403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추가 부실 방지를 위해 광물공사와 우량 자산을 가진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자산 계정을 별도 계정으로 법정화해서 신설을 하고 해외 자산 및 부채를 별도로 관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광물공사의 해외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반발이 거셉니다. 동반 부실에 대한 대책 방안, 그리고 특히 과연 해외 자산을 매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정부는 광해공단의 반발에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두 기관의 통합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광해공단 측은 통합이 확정되면 정부가 광물공사 부실 처리를 위해 강원랜드 지분 등 공단의 알짜자산 매각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반발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횡령 혐의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열흘 더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내일로 끝나 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음 달 10일까지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해 기소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며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시중은행 채용비리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KB 하나은행의 인사 관련 임원들을 처음으로 구속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2015년에서 2016년 하나은행에서 인사부장을 지낸 송모 씨와 그의 후임자 강모 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하나은행의 신입 직원 채용에서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된 지원자와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평가하는 공론화 과정까지 거쳤다며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인지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강성 노조 출신인 양 후보자가 사장이 되면 공영방송이 아닌 노영방송이 될 것이라며 다운계약서와 직원 성폭행 무마 의혹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입니다. 연세대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세브란스 병원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약속했던 병원 건립이 장기간 지연된 데다 11공구를 또다시 헐값에 제공하기로 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용학 연세대 총장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천시가 연세대에 11공구 33만 6천 제곱미터를 공급하고 500병상 이상 규모의 세브란스 병원과 산학연 클러스터를 짓는 송도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입니다. 병원을 건립하여서 인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한 4천여 명 정도의 일자리를 인천 지역에 제공하고 또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해서 많은 연구 단지들이. 그러나 특혜 논란이 제기됩니다. 송도 709 국제캠퍼스 1단계 사업을 추진할 때 약속했던 1000병상의 세브란스 병원과 교육 연구시설 건립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709엔 지난 2010년 3월 개교한 국제 캠퍼스만 있습니다. 1단계 조성원가는 3.3제곱미터당 50만 원. 캠퍼스 건축비는 특수목적법인인 송도국제화 복합단지가 주거와 상업시설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충당했습니다. 헐값에 땅을 산 뒤 캠퍼스는 무상으로 취득했던 것입니다. 1단계 추진 당시 약속했던 병원 건립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알짜배기 땅인 11공구를 또다시 조성원가 이하에 주겠다는 게 타당한지가 논란의 핵심. 특혜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인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이다. 인천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나가는 것은 시의 기본적인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시민단체는 배임 혐의 여부를 법적으로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2단계 부지 공급을 90만 제곱미터에서 33만 6천 제곱미터로 줄였고 2024년 병원 준공을 지키지 못하면 지연 손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OBS 뉴스 김창문입니다. 경기도 파주 광탄면에 있는 마장호수 일대가 체류형 수변 테마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흔들다리와 함께 경기 북부 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호수 위로 기다란 다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파주시가 마장호수에 설치한 흔들다리로 현수교 중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깁니다. 길이 220m, 폭 1.5m로 몸무게 70kg을 1280명이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초속 30m의 강풍과 규모 7의 지진에도 견디도록 설계됐습니다. 다리 바닥에는 투명 유리를 깔아 발 아래 수면이 훤히 내려다보여 아찔한 스릴도 맛볼 수 있습니다. 마장호수 개장을 해가지고 흔들다리를 처음으로 건너보고 또 호수 위에서 이렇게 전경을 보니까 아주 마음이 후련하고 속도 시원합니다. 파주시가 79억 원을 들여 관광과 휴양을 접목한 수변 테마 체험 공간을 개장했습니다. 마장호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15m의 전망대와 3.3km에 이르는 둘레길의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여기에다 카누와 카약 등 수상 스포츠와 함께 자연에서 캠핑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광탄 경매시장을 주말마다 개설을 하면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다른 볼거리, 연계 볼거리가 없어가지고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흔들다리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지난 2016년 넥스트 경기 창조 오디션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사업.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여주, 원주 철도 건설 사업 기본 계획을 고시하고 수도권 전철 연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여주역과 서원주역 사이 21.95km 구간에 단선 전철을 신설하고 여주역과 서원주역, 남원주역 등 기존선 3개역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기본 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서울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더 이상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2015년 8월 페리, 유람선, 수상택시, 개인 요트 등 모든 선박이 입출항할 수 있는 통합 선착장을 짓기로 하고 새롭게 도입할 수상교통수단으로 리버버스와 수륙 양용버스를 제시했습니다. 서울연구원은 한강 수상교통수단은 출퇴근보다는 관광 측면의 기능이 강해 한강 선착장까지 접근 및 대기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리버버스가 다른 대중교통수단보다 열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는 오늘 오후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시민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인천시의 야간 경관 정책 발표와 함께 홀로그램 특화 조명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시 야간 경관 명소화 방안 등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소개됩니다. 인천시는 올해 중앙공원 예술회관 일원과 소래포구 등에 각각 8억 원과 5억 원을 투입해 야간 경관을 꾸며 인천을 대표하는 야간 관광 투어 코스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오늘 10시쯤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분 만에 진화됐지만 52살 A씨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의 80대 어머니와 형은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A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거동이 불편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과 밤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은 미세먼지 농도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오늘도 가급적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모처럼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먼지가 걷히면서 맑고 파란 하늘을 감상하실 수 있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광주는 22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동해안과 대구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인천의 낮 기온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 유의하셔야겠고요. 경기 동부 지역은 낮 동안 대기질 보통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의 낮 기온 1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4월의 첫날인 일요일 오후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O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